주변에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중에는 아주 지혜롭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 배려심 넘치게 행동하는 분들이 계신 반면,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어리다고 무작정 반말하고 무례하게 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어가 감에 따라 내면이 더 성숙해지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점점 더 애가 되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말과 행동에 신중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노력들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상대적인 단점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틀린 소리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굳이 제 말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조금 더 성숙한 내면을 가지고 성숙한 노후를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성숙한 내면을 가지기 위해 피해야 할 행동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이가 많다고 혹은 지위가 높다고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못하고 아랫사람 탓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 탓을 하며 흉을 보고 자기의 생각이 100번 옳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보면 꼰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지혜와 나이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꾸준히 내면을 가꾸고 평소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인 사람은 나이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반면에 나이가 많아도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만 올곧게 주장하게 된다면 주변에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혹시나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 주장을 너무 확실하게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식 혹은 며느리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몇몇 분들은 대장 노릇을 하려고 큰 소리로 자기의 말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존중받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존중받을 행동을 해야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나이를 앞세우며 대접해달라고 표현하지만 정작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기본적인 선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편의점 같은 곳을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알바생에게 반말을 하며 담배를 달라 하거나 돈을 건넬 때 돈을 던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면서 존중을 받길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아랫사람을 함부로 하는 직장 상사를 두고 있는 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일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겪고 있을지도 모르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아직 낯선 분위기에다 제빵 경력이 있으나 바로 취업을 못해 집에서 좀 쉰 지 오래되어 빵을 만들 때 버벅거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유로 직장 상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큰 소리로 꾸짖더니 입사 3일 만에 저를 퇴사로 내몰았습니다. 하도 기가 막히고 하는 행동이 얄미워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직장 상사에게 찾아가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업무 시간에 저에게 이러시면 더 제가 위축되고 오히려 잘하던 것도 더 실수하니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돌아온 답변은 그럼 근무하지 않아도 되니까 관두라는 것이었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나가라고 하는지 이 분위기를 봐서 좋게 끝내긴 글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직장 상사의 태도에 화가 나서 다시 한번 그런 행동은 아닌 것 같다고 정중하게 얘기했지만 저에게 직급과 나이를 내세우며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말을 참 싸가지 없이 한다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존중을 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어른이면 어른답게 아랫사람을 보듬어주고 포용해주진 못할 망정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을 갖다 트집 잡아 내쫓을 궁리만 하시냐고 대꾸했습니다. 직장 상사는 계속 자신의 직급과 나이를 내세우며 이 상황을 전부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꼈습니다. 대접과 존중은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사람한테만 하고 나쁜 어른들은 존중해줘 봤자 자기만 호구된다는 사실을요. 물론 만약에 아랫사람을 배려했을 때 그 아랫사람이 고마운 감정 없이 예의 없게 굴면 그것은 아랫사람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내가 잘해줬을 때 아랫사람이 예의 없게 굴었다는 이유로 모든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논리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나에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 20대인데도 나 때는 어쩌고 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에 관계없이 아랫사람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그 어떤 논리로도 성숙한 행동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피하려고 말 조심하는 게 쉽지 않으니 그냥 말수를 줄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도 어쩌면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것은 정말 내면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마음을 먹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하든 존중하는 마음이 묻어나올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무리한 사람에게는 나에 관계없이 존중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보면 어떨까요? 두 번째,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행동은 허풍을 심하게 떨거나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기 자랑뿐 아니라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입만 열면 자기 자랑,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에 더불어 자기는 대학 때 공부를 잘했다 등등 자랑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돈을 좀 번다고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누군가 나는 이런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에게 너는 급이 안 된다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하기 전에 대부분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하지 않고 심지어 신중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마저 비아냥거리며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또한 허풍을 잘 떨수록 거짓말도 잘하다 보니 다음에 만났을 때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티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안 그런 척 행동하면서 조언을 한답시고 가르치려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 잘 되라는 마음으로 조언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의 우월함을 나타내려고 허세를 보이며 조언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보다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막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닌 타의에 의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대개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정말 최악인 경우는 지인 아들이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장에 가서 이번에 자기 아들 명문대 들어갔다고 자랑을 해서 문상객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사연도 있습니다. 사실 자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뽐내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랑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거짓으로 부풀려 허세를 부리거나 허영심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더 안 좋은 것은 자신이 잘났다고 상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피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이 화려하고 허풍 떠는 사람들의 말에 수긍하고 박수를 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정말 상대의 자랑에 휘둘리지 않고
쿨하게 대처할 자신이 있다면 박수를 쳐줘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것에 그리 휘둘리지 않습니다. 남의 허풍에 내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남을 부러워하는 우를 범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시력이 떨어지는 것은 남의 일을 자세히 보지 말라는 뜻이고, 귀가 어두워지는 것은 자세히 듣지 말라는 뜻이다. 혹시나 남에게 잘 휘둘리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행동은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거나 사람을 한두 번만 보고 그 사람을 낙인 찍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마치 자기 말이 곧 법인 것처럼 모든 사람을 휘두르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가 다른 것일 뿐인데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틀린 것처럼 면박을 주고 상대를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선입견이 심해지면 사람을 대할 때 한두 가지 특정 행동만을 보고 그 사람을 아예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지어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고도 그 사람을 감싸며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옹호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일부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여 흉을 보거나 너무 믿어버리는 것은 정말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어떤 한 분께서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게다가 금전적으로 여유롭지도 않은 상태에서 1톤 트럭 위에 캠퍼를 만들어 여행을 가끔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캠퍼를 제작하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왜 캠핑카를 사지 구질구질하게 직접 만들려고 하냐면서 핀잔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분의 석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구질구질한 사람으로 단정을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조금 더 성숙한 내면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언가를 주장할 때도 내가 경험해봐서 하는데 혹은 내 말이 맞아요. 라고 단정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자신의 견해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더 성숙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동은 모든 게 내 탓이라며 자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더덕 자책하고 우울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종종 그렇고요. 하지만 이 우울이 길어지면 너무나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더욱더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이 들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있는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한들 그 위로가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은 깊은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뻔한 말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부정적이 된다고 해서 부정적인 것을 애써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니까 부정적인 것까지 긍정적으로 보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좋게만 보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지금이 부정적인 상황일까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게 과연 내 잘못인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계속 나의 내면과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실제 행동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을 하나 정해서 바로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 관리를 하지 못한 나를 계속 탓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5분만 걷고 오자라는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또는 자식이 잘못된 것이 나 때문이라고 자책을 하는 경우라면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것이 생각이 났을 때 바로 실행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자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자책으로 끝내지 말고 자기 내면과 대화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루 밥 한 끼를 잘 먹는 것을 목표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식사를 통해 내면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내면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잘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누구나 모든 것을 잘하지도 않습니다. 100%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히려 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60에서 70% 정도만 잘하자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나간 것은 후회하지 말고 나를 비난해봤자 좋은 게 뭐가 있냐는 생각으로 앞으로 내가 잘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부정적일 때는 잠깐 멈추고 나 자신과 대화를 하는 것은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한 실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잘한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에 대한 칭찬은 절대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혹시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행동은 술을 마시고 술주정을 부리는 행동입니다. 사실 귀여운 술주정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술주정은 술을 마시고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한다거나 자기의 말만 고집을 부리는 술주정을 의미합니다. 이런 행동은 절대 좋게 보일 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뉴스에서는 술을 마신 어르신이 흉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것은 나의 어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시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술을 즐겨 마시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내가 술을 마실 때마다 상대에게 너무 내 생각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지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술을 마시고 나서의 행동을 한 번쯤은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성숙함을 갖추고 내면에서 나오는 겸손함과 솔직한 배려가 중년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심지어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외적인 모습과 학문을 갖추고 온화한 말투와 화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을 성숙함의 기준으로 삼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나이 들수록 솔직하고 당당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성숙함과 추함의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을 다 지키며 살기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들 부족하고 완벽한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가식적으로 성숙한 척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더 상종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각자 본인만의 판단 기준을 통해 본인이 정의한 성숙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꼭 성숙해야 하냐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내 인생은 모두 자신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깨우치면서 배우고 어떨 때는 자신과 힘겹게 싸울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적정선에서 타협을 볼 줄도 아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길지도 않은 인생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든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